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대개는 좋은 것만 상상하고 '미래는 밝을 것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어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오히려 인제 항상 이제 하강 국면을 먼저 생각하시고 망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1대1 코칭을 제일 처음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 주셨던 말씀이 하강 국면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이 "망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뜻은 어떤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지 요런 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망한 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우리한테 아주 나쁜 영향을 줘요. 망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망하면 어때? 나쁜 영향을 안 주겠죠. 다른 사람한테. 근데 망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어떤 영향을 줬냐면, 대체적으로 보면 되게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중산계층에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망해요. 그리고 이미 망해가고 썩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중산층들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떤 나쁜 영향을 주냐면 우리를 자꾸 꼬셔요. 봐봐, 내가 데리고 다니는 여자가 예쁘고 어리잖아. 봐봐, 내가 사는 집이 펜트하우스 크잖아. 봐봐, 내가 타는 차가 이런 외제차잖아. 봐봐, 나는 이런 좋은 여행 다니잖아. 그거를 계속 과시하면서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유혹을 해요. 그러면 어때요? 밑바닥에 있는 사람마저도 그걸 따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카푸어라든가 뭐 이런 무슨 이런 언어가 많이 생기단 말이에요. 이런 키워드가. 그게 뭐예요? 돈이 없는데 어때요? 그것만 원하는 거. 왜? 그게 마치 그게 유혹의 아이템이다 보니까 마치 이 연애 상대방을 내가 얻기만 하면 내 인생이 뭔지 필 것 같고, 왠지 저 의사랑 결혼하면, 왠지 저 변호사랑 결혼하면, 왠지 내가 변호사가 된다면, 왠지 내가 의사가 되면은 왜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잖아요. 왠지 내 저 대학에 면은 예, 왠지 끝날 것 같잖아요. 왠지 내가 이 대학을 졸업하면 왠지 끝날 것 같잖아요. 그게 뭐냐면 모든 세상에 주어진 이 모든 조건값들을 보면 망하지 않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망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망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 인생을 나중에 보면은 무덤 안에 들어야 했고, 나중에 보면 망했고, 나중에 보면 우리처럼 본질을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인생이 공허하구나. 그게 우리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누구 눈에는 그게 안 보이냐면 그 본질을 못 보는 사람들은 그걸 따라하려고 그걸 우상화하고 그걸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안 보이니까 어때? 거기까지 가려고 엄청 열심히 노력한다면 거기까지 가봤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해 주지 않는 그 망함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봐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40대 올라와서 50대 올라와서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이뤘어요. 근데 그 다음이 공허하고 그 다음이 자살하고 싶고 다음이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 우리한테 만들어 놓은 트랩. 예, 우리한테 만들어 놓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저도 원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공부하고 다양한 사람들한테서 배우다 보니까 특히 꼭대기에 있는 사람일수록 특히 투자 금융업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들의 자서전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쓴 책이라든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했던 인터뷰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깊이 그 사람을 깊게 공부하다 보면 모두 다 공통적인 것들은 저한테는 그게 기둥이 되고 뿌리가 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망하지 않는 방법을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않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요. 근데 돈이 있는 사람들 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진짜 거의 다 있어요. 그리고 거의 다 있는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보통 뭘 원하냐면 다 원하지 않고 돈만 원해요.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거 다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원하는 사람만 향해서 배워야 되는데 돈만 있는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지름길이 뭐예요? 그 사람은 돈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다른 거 못 가르쳐 줘요. 근데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저는 다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비교해 가면서 제거해 가면서 배우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레이 달리오, 뭐 나심 탈레브, 뭐 워런 바페, 뭐 찰리 멍거, 뭐 짐 로저스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뭐 금융업계 뭐 피터 린치 뭐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공통적으로 다 뭐 하냐? 뭘 가르쳐 주냐? 망하지 않는 법. 망하지 않는 법 가르쳐 주기 위해서 누군가 분산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누군가 자본 배분에 대해서, 경쟁 우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왜?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다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유가 뭔 것 같아? 망하지 않게끔 우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금융이 망하면 어때요? 우리 일부 자산이 망하면 어때요? 우리한테는 결국 잃게 되는 거예요. 로스라고 하는 저자도 어때요? 결국에는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어때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망할 뻔해. 그 사람은 사고로 죽었어요. 경제적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오히려 그 인사이트를 우리한테 주고 죽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망했다고 생각할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의 책, 이 사람의 생각은 영원히 어때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인용되면서 계속 그게 전파되니까. 사람은 죽었는데 어때요? 우리는 계속 이 사람에 대해서 어때요? 말을 하게 돼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망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진짜 본질을 보고 그게 진짜 중요한 일. 그래서 저는 밑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제가 망할 수가 없는 기술 중에 하나가 제가 터득한 기술은 콜드콜과 유튜브였어요. 왜냐면 망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럼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돈이 있으려면 내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일즈 프로세스 판매 과정에서 DB가 무한대로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한테 대화만 시도했는데 그게 약속이 잡히고 브리핑할 수 있는 그 기회권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게 뭐냐? 콜드콜이. 그리고 콜드콜을 돼가지고 그게 관리가 쉬워야 돼요. 콜드콜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콜드콜 하는 게 어려운데 어때요? 그 어려운 걸 쉽게 만드는 게 우리의 창의력, 그게 우리의 혁신이에요. 그게 유튜브로 대체되다 보니까 관리가 되면서 콜드콜 하면 어때요? 기존의 고객들만 가지고도 소수의 고객만 가지고도 내가 먹고 사는데 평생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어때? 기본적으로는 경제 문제는 되지 않아요? 경제 문제만 해결되고 나머지 어때요? 더 트리키한 문제들이 있어요.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 경강적인 문제 이런 것들 어때요? 추가적으로 내가 시간을 내서 어때요? 그거에 대해서 또 망하지 않은 지름길을, 망하지 않은 길들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가겠죠. 그리고 망할 수 있는 그런 분야, 그런 곳에서는 노출을 안 하면 되겠죠. 그럼 노출을 안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미리 알아야 되겠죠. 내가 어디서 죽는 거를 알면 절대 거기 안 가면 될 거예요. 망하지 않으려면 배워야 돼요, 이렇게. 누가 이런 얘기를 해줘요? 얘기해 주는 사람 있는 거로 부족해요, 우리는. 이거는 GPT한테 물어봐도 아마 얘기해 줄 수도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까지 현장감 있게 얘기해 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얘기해 주는 걸로 우리는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경제적인 거를 일단 임무 완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려면 콜드콜 유튜브를 반드시 배워야 돼. 나 같은 밑바닥에서 올라온 완전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F사 비자를 따가지고 창업해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 이게 코리아 드림 말고 뭐가 코리아 드림이에요? 코리아 드림을 실천한 사람 여기 앉아 있잖아요. 코리아 드림 실천했는데 내가 완전 규모 경제처럼 대형 유튜버가 됐다면 사람들이 내 걸 복제 못해요. 근데 코리아 드림을 실천한 사람 내 유튜브 채널 봐봐요. 아직 10,000명도 안 됐어요. 10,000명도 안 된 인간이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제가 벌었던 돈이라든가 그 사람들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저게 가능하냐고.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끊임없이 도전하면 돼. 어떤 도전? 찾으면서 도전하는데 저도 그냥 누군가 유튜브만 본 게 아니에요. 그걸 끊임없이 시도하고 저도 끊임없이 지금도 유튜브를 찍고 있어요. 지금도 쇼츠를 찍고 있고 아까도 찍고 왔고 그게 뭐예요? 시도를 하고 계속 나도 어때요? 이 시장의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어때 갖추려고 어때? 나도 계속 노력하는 거야. 언제까지? 노력 안 해도 될 때까지. 노력 안 해도 될 때까지 계속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망하지 않으려면요. 망하지 않는 법을 알아야 돼요. 망하지 않는 법을 알기 전에는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독립을 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독립하려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데
일회성으로 독립해요. 일회성으로 독립하는 건 또 망할 수 있는 그 카테고리에 어때 노출되는 거예요. 콜드콜 한 번 배우잖아요. 망할 수 없는 기술이에요. 유튜브 한 번 하잖아요. 망할 수 없는 기술이에요. 지속한다면. 콜드콜, 심지어 콜드콜은 정말 언제적인 일인지 모르겠어요. 콜드콜 함으로 인해서 정말 제 인생에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을까? 아니에요. 콜드콜이라고 하는 건 형태가 점점 쉬운 버전으로 나중에 바뀌어요. 사람들이 문의해가지고 내가 콜하면 어때요?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몇 마디만 해도 그게 투명하게 몇 마디만 해도 어때요? 결제가 되고 어때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하지 내가 얼마나 말을 정말 완전 신처럼 완전 막 작두 탄 것처럼 말을 잘해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했다? 미안하지만 엉뚱한 멍청이들, 병신들, 가난한 사람, 위험한 사람 설득할 가능성이 높아요. 설득력이 오히려 떨어지고 내가 논리도 떨어지는데 진정성만 있고 이 사람이라면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좋은 거래다라고 하는 거를 그 사람 내 유튜버만 보더라도 그걸 이미 간파하고 알게 했다면 내가 상담할 때 상담한 컨디션이 안 좋고 감기 걸리고 심지어 상담을 대충만 하더라도 결제가 되면 어떨 것 같아요? 그게 레버리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얘기해줘도 못해요. 왜 못할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저한테서 배웠던 사람들은 어때요? 다 해요. 왜? 쉽게 가르치니까. 쉽게 가르치는 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쉽게 가르치는 게 제가 얼만큼 압력을 주는지 그걸 맞지 안 하면 여기서 버텨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왜? 그 압력을 어때?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하다 보면 어때? 뭔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이해를 못해. 나중에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면 점점점 내가 바뀌는 게 느껴져요. 내가 바뀌다 보면 어때요? 저에 대한 감정, 저에 대해서 존경심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깊어져야 돼요. 그리고 깊어졌을 때라고 하는 건 그 말은 뭐냐면 저런 사람과 관계가 깊어졌다는 건 내가 변했다는 뜻이에요. 저도 그런 대단한 사람과 관계가 깊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의 일이고 나는 내 일이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공감하고 그 사람, 심지어 그 사람의 어떤 성공에 대해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진짜 성숙한 인간이고 내가 정말 내 스스로도 기특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누군가의 성공에 대한 눈물 흘리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성과인지, 그 사람 얼마나 많은 것 일들을 이겨내면서 거기까지 가는지 그걸 공감 못 해요. 그걸 왜 공감 못 해요? 누군가와의 그 대단한 사람과의 거리를 좁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좁히지 않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영상만 보고 밖에서 지켜만 보는 방관자만 돼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문의가 오게 돼 있고요. 제가 문의하지 말라고 해도 문의가 와요. 심지어 제가 1년 동안 무시했는데 또다시 문의 온 사람도 있어요. 예. 이런 진정성이 있는 사람을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근데 아예 시도조차를 안 한 사람은 기회가 없어요. 웬만한 사람 문의가 오면 웬만한 사람 대꾸도 안 해요. 근데 문의가 오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자기한테 도움이 필요하니까. 근데 제가 입장에서 도와주고 싶어. 근데 나 위험한 사람 도와주고 싶지 않은 거 이제. 왜? 먹튀를 너무 하도 많이 당하고 먹튀를 당하는 게 그냥 먹튀가 아니에요. 얼마나 분탕질하고 얼마나 뒤에서 칼질을 하는지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 그 자신도 망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를 그 사람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걸 하면 왠지 자기한테 도움될 것 같은데 그게 멍청한 거예요. 저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하게 하는 게 진짜 그 사람을 스스로 망하게 하는 건데 그걸 몰라요. 예. 그냥 위험한 사람들은 그만 돕고 싶은 거예요, 나도. 누구를 돕고 싶다? 이미 준비된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영상 몇 개만 봐도 이 사람이구나. 찾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찾아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돈 문제가 있잖아요. 해결해요. 시간 문제가 필요하잖아요. 해결해요. 에너지 문제 필요하잖아요. 해결해요. 근데 해결을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하나 다 입에 넣어줘도 이런 위험한 사람들 어때요? 나중에 다 먹고 성장해도 어때요? 엉뚱한 짓을 한다니까. 위험한 사람 봐내지 못하면 나이 들어서 위험한 사람 봐내지 못하잖아요. 남는 건
구멍이에요. 그게 망하는 지름길. 네. 망하지 않으려면 배워야 한다. 배우는데도 망하지 않은 그 1%의 그분들한테서 배워야 한다라고 했던 그 말이 좀 많이, 네, 와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